문제 제가 낸 거 좀 잘 생각해 봤나요? 응? 문제? 이거. 왜 일족, 즉 알칼리 금속에서 음, 자, 주기가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왜 원소의 반응성이 증가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자, 지금 여기 알칼리 금속의 전자 배치 체외각 전자수는 여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다른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서 그렇죠? 둘이 반응을 그러니까 이 전자를 이 비금속에 좀 더 전자를 더 쉽게 줄 수 있어야 그만큼 그게 체외각 전자를 비금속 원자 즉 비금속이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쉽게 전자를 줄 수 있는지가 화학의 반응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즉 여기 있는 전자를 다른 비금속에게 잘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반응성이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 반응성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죠. 봅시다. 자, 리튬은 전자 껍질이 이렇게 두 개죠.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죠. 체격 전자 그렇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세 개죠. 세 개. 그렇죠? 칼륨은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넷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루비늄은 더 크겠죠? 즉, 봐봐요. 여기에 지금 전자가 있어요. 요 안에는 다 채워졌다고 다 생각을 해요. 안정하게 요 안에서. 그러면 자, 이 핵이랑 외부에 있는 원자과 전자랑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죠. 즉, 이 주기가 커질수록. 그렇죠? 여기 지금 칼륨입니다. 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칼륨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체외각 전자수가 여기에 주기가 증가할수록 멀어지죠. 멀다는 얘기는 이 양성자가 전자에 영향력을 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즉, 얘가 이 칼륨의 원자과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리튬이 여기 두 번째 그 껍질에 원자과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매우 작겠죠. 즉,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체외각에 있는 전자는 다른 곳으로 쉽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가 얘를 덜 속박하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이 원자과 전자의 여기 마이너스는 양성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즉, 이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비금속의 이 마이너스를 더 잘 줄 수가 있죠. 즉, 그래서 이렇게 같은 쪽에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이해 많이 갔죠? 응? 네. 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에. 자, 그래서 일족 알칼리 금속들의 예를 보예요. 보면 알칼리 금속 여기 리튬 있고 소듐 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 소듐이라고 해요. 소듐이라고도 해요. 리튬이라고 하고 그렇죠? K는 이제 칼륨이라고 하는데 어, 포타슘이라고 해요. 포타시움 그렇죠? 루비늄, 세슘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반응성이 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유리 용기나 그리고 어떤 용액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렇죠? 리튬은 그나마 이렇게 물은 아니고 어떤 용매 안에 넣는 것 같고, 소듐도 뭐 안에 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듐과 반응을 하지 않은 어떤 용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떤 용매인지 이제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포타슘은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보관을 좀 더 외부 산소와 물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보관을 좀 더 잘해야 돼요. 됐죠? 자,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요거까지는 봤어요. 칼륨은 잘 못 봤어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음. 자, 이제 이족 원소. 이족 원소입니다. 이족 원소. 이족 원소는 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토금속. 즉, 알칼리 금속보다 반응성이 다소 작아요. 왜 작냐? 자, 자, 그냥 알칼리 금속을 대변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껍질이 두 개인 뭐냐? 자, 주기표 가야 돼. 베릴륨. 베릴륨은 두 개에서 하나, 둘, 그렇죠? 네 개죠. 베릴륨 먼저 보내 네 개니까. 작은 이유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1s2, 2s2 이 두 번째 SO피탈에 전자가 다 찼어. 하지만은 알칼리 금속은 여기 하나밖에 안 찼잖아요. 그만큼 하나를 더 잘 잃어버릴 수가 있고 두 개는 그보다 더 덜 좀 잃어버리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죠? 여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랑 두 개 잃어버리는 거 어떤 게 쉽겠어요? 하나 잃어버리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알칼리 금속, 이거는 알칼리 토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보다 반응성이 다소 작다. 다소 작긴 하지만은 반응성이 좋아요. 봅시다. 그 다음에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모두 베릴륨에서 바륨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것도 왜 그럴까? 이거 예전에 한번 말했죠. 이거.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모두 베릴륨에서 바륨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아니 뭐 지금 이것도 문제 내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주기율표를 잠깐 가져올까? 잠깐만요. 정지하고 잠깐 주기율표 가져올게요. 자, 봅시다. 주기율표를 다시 갖고 왔어요.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1차, 2차는 뭔지 알죠? 체외각 전자를 처음에 뗐을 때를 1차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그 뗀 상태에서 또 하나 뗐을 때를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자, 봅시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죠? 바리륨. 자,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에너지 모두 베릴륨에서 바륨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자, 베릴륨은 껍질이 2개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 마그네슘은 껍질이 3개일 거고, 3주기니까 칼슘은 4개일 거고, 그렇죠? 4개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주기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이 체외각 전자 껍질하고 가운데 있는 원자 핵과 거리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베릴륨 그 2조 자, 알칼리 토금속은 체외각 전자가 2개잖아요. 그렇죠? 2개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떼는 거랑 여기를 하나 떼는 거. 여기를 하나 떼는 거. 어떤 게 가장 자, 힘이 덜 들겠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겠어요? 여기 작겠죠? 왜냐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전자가. 그렇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를 뗀다고 하면 그렇죠? 똑같이 이게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기율표에 대해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꼭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순서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위치에 가 있고 왜 이 족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이 됐죠? 자, 그래서 M2가 이온을 형성한다고 했죠. 왜 이가 이온을 형성한다고 했죠? 체외각 전자 여긴 두 개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죠? 금속성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 자, 금속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속성. 자, 금속이 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즉, 금속성이라는 게 뭐죠? 금속은 자, 금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주위에 전자가 많죠. 얘네들은 전자를 주기 쉽죠. 그게 금속 아니에요, 금속. 즉, 아까 얘기할 때 이 알칼리트 금속은 자,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껍질이 막 증가하죠. 그만큼 껍질이 증가할수록 바깥에 있는 전자를 주기 쉬우니까, 그렇죠? 즉, 금속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주기를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릴륨 화합물은 뭐 BH2, BCl2과 몇몇 마그네슘 화합물은 MgH2 자연계에서 이온 결합보다 분자성 화합물로 존재한다. 뭐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고 자 베릴륨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마그네슘은 수증기와 서서히 반응하며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찬물과도 반응한다. 요게 이거 왜 그러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즉 이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이고 자, 뭐 한다고는 하면 자 이걸 설명한다고 하면 자, 베릴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그 껍질 수가 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반응성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물과 반응하고 마그네슘 반응하고 베릴륨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문제를 냈거든요. 잘못됐구나. 얘기를 해봤죠. 베릴륨은 물과 반응해서 반응하진 않지만은 마그네슘부터는 자, 물, 즉 수증기와 서서히 반응한다. 응?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칼슘이나 스트론튬, 바륨은 찬물과도 반응한다. 즉, 요, 그 반응성과 똑같죠? 주기 반응성, 그죠? 여기 아래로 내려가죠. 요런 갈수록 반응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물과 반응하지 않고 반응성이 작고 그 다음에 수증기와 반응하고 찬물과 반응한다. 그죠? 자, 그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잘 이해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어이구, 봤지? 그 다음에 베릴륨은 B2. 베릴륨은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자, 높은 온도에서만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렇죠? 반면 칼슘 옥사이드, 스트론튬 옥사이드, 바륨 옥사이드는 상온에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왜?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원래 어떤 화학 반응에서 어떤 이런 베릴륨이나 마그네슘은 그만큼 반응성이 자, 이들 칼슘이나 스트론튬 바륨보다 그 산화물자 산소와 반응하기가 자, 상온에서는 반응하지 않아. 얘들은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해서 높은 온도를 가열을 해가지고 얘 주위의 전자들의 그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산소와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칼슘과 스트론튬 바륨은 그만큼 높은 온도로 가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만큼 껍질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성이 좋아서 높은 온도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지만은 상온에서, 즉 상온은 대부분 25도시라고 얘기해요. 즉 상온은 룸 템퍼러처라고 해요. 템퍼러처. 어디 좀 논문이나 어떤 보면 뭐 이거는 룸 템퍼러처로 화학 반응으로 했다. 뭐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룸 템퍼러처라고 해요. 알죠?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은 수용액에서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방출한다. 마그네슘은 수용에 의해서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방출한다. 그만큼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좋아서 그런 거죠. 마그네슘은 자, 산이 H 플러스잖아요. H2SO4라고 하는데 이게 이온화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고 요게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해서 이거를 좀 넣어주면 이렇게 마그네슘 이온이 생기고 수소기체가 방출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아까 알칼리 토금속은 어떤 그 용매 안이나 그 다음에 뭐 용기 안에 자, 반응성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렇게 보관을 했죠. 하지만은 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그보다 반응성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겉에 약간 산화막이 이렇게 생겨요. 그다음에 그래서 산화막이 쭉 생기기 때문에 산소가 그 안으로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반응성이 좋은 어떤 알칼리 금속이나 그냥 알칼리 토금속은 그 산소에 공기 중으로 놔두잖아요. 그럼 산소에 그 금속의 그 겉면에 약간 산화막이 생겨요. 산화막. 네, 그 산화막 때문에 산소가 그 안까지 이렇게 침투를 못해서 그 바깥에만 그냥 그러니까 반응성을 좀 잃어버리는 거지 바깥에. 그래서 뭐 온전히 좀 보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산화막이 생긴다는 것은 부산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반응을 하게 하면 안 좋은 거니까. 네, 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유기합성 내가 했을 때는 뭐 나트륨이 되게 상온에 두면 반응성 좋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렇게 뭐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됐는데 산화막이 생겨요. Na2O 산화막이 생겨서 이거를 나트륨을 순수하게 어떤 화학 반응에 넣으려고 하면 그쪽 칼로 있잖아요. 그 산화막을 살짝 제거한 다음에 그 뗀 곳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몇 쪽이지? 3쪽. 3족을 볼게요. 자, 3족 원소는 전자배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 간단한 분소를 한번 전자배치 그려볼까요? 원자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원자번호가 다섯이면 전자가 5개면 1s2, 2s2, 2p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자가 껍질이죠. 그렇죠? 즉 체외각 전자수가 3개라는 거죠. 3개. 봅시다. 자, 첫 번째 원소인 이 붕소, 이걸 붕소라고 해요. 붕소는 중금속이며 나머지 원소들은 금속이다. 뭐, 금속에 준하는 거라고 하는데 준금속? 100% 금속은 아니다. 자, 그리고 붕소는 이성분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으며 산소기체 물과 반응성이 없다. 그냥 특징이에요. 특징. 붕소의 특징.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A를 했죠.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노출되었을 때 쉽게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한다. 알루미늄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한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루미늄은 산소와 반응해서 Al2O3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맞춰봐야지. 그렇죠? 그러면 왼쪽은 알루미늄 1, 오른쪽은 알루미늄 2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되나요? 그러면 요거를 요 앞에다 3을 곱해주고 여기 2를 곱해주면 산소가 6개. 그렇죠? 오른쪽 산소가 6개. 근데 알루미늄 4개로 변했죠? 4개로 변했으니까 여기도
2를 4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많이 해봐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염산과도 반응해요. 염산이 HCl이죠? 그럼 여기에 불의 녹음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알루미늄 플러스 6H 플러스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H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잃어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야. 예. 그렇죠? 수소 양성. 예. 프로톤이라고요. 프로톤 아까 봤죠. 프로톤. 그래서 얘는 수소 기체가 돼. 그리고 얘는 3가 알루미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금속 3A, 즉 3족 금속 원소들은 1가와 3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그렇죠? 잠깐만요. 자, 그리고 족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1가 양이온과 3가 양 1가 양이온과 3가 양이온보다 안정적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1가 양이온이 3가 양이온보다 안정적이가 된다.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렇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밑에 우리 이거 주기가 변하면서 껍질이 뭐 증가하면서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뭐 이렇게 뭐 세세하게 알긴 해야 되지만 뭔가 3족의 특징, 2족의 특징, 1족의 특징 이렇게 좀 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봅시다. 3족 원소들 보면 자, 붕소 이렇게 생겼고 알루미늄, 우리 알루미늄 자주 보죠? 갈륨이 조금 이게 그 융점이 낮아가지고 손에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액체로 갈륨. 그리고 인디움도 있고. 자, 갈륨은 녹는 점이 29.8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한 36에서 37도죠. 그러니까 놓으면 이렇게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사종원도 이렇게 콧물이 나오지? 자, 사종원도 봅시다. 사종원소는 자, 탄소, 규소, 저머늄, 뭐 이게 틴, 그죠? 그다음에 뭐 납, 그죠? 자, 사족의 첫 번째 원소인 이 탄소는 비금속이다. 그리고 다음 두 원소인 규소, 실리콘이죠. 규소와 저마늄은 중금속이다. 자, 금속 원소인 틴, 즉 주석과 납은 자, 물과 반응하지 않으나, 그죠? 주석과 납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나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반응성이 뭐 예전에 우리 알칼리 토금속이나 알칼리 금속보다 반응성이 낮아서 그죠? 그죠? 산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Sn 주석은 자, H 플러스와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 SN이 전자를 잃어서 H 플러스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되는 거고 PB 납과 프로톤 H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PB2 플러스 H2가 되는데 이 PB의 전자가 이 H 플러스를 전자를 줘서 H 플러스는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납은 양이온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족 원소들은 플러스 2가, 플러스 4가의 산화 상태에서 화합물을 형성한다. 사족이니까. 그죠? 이게 원자가 껍질이 원자가 껍질이 이렇게 4개 있잖아요. 4개. 체외각 전자수 그냥 한번 할게요. 체외각이 4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2개를 잃으면 2 플러스가 되고 4개를 잃으면 4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외각 전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2 플러스와 4 플러스 상태, 산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화합물 상태에서. 그리고 탄소와 규선은
4 플러스의 산화 상태에서 더 안정하다. 탄소와 비슷. 그래서 그 탄소 막 이렇게 메탄 되잖아요, 메탄. 그러니까 탄소가 전자 4개를 이뤄서 이렇게 다른 화학 원자에서 전자를 줘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와 규소는 4 플러스의 산화 상태에 더 안정하다. 그리고 4A족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성의 경향은 반대이다. 뭐,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